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문화재를 보관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요? 1866년 프랑스는 강화도에 상륙해 외교장각을 불태웠고 그로 인해 외교장각 안에 보관된 5,000권 이상의 도서가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일개를 비롯한 340여 권의 책과 문서 및 은괴 수천 량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프랑스는 떼제베 수출과 함께 외교장각 도서도 반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파리 국립박물관 사서 11명을 중심으로 의궤 반환 합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프랑스에서는 반환 반대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외교장각 도서는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해서 대여하는 형태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우리 것임에도 대여의 형태로 보관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한국에 돌아온 우리의 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대마도 소재 사찰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금동 관음보살자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고 이후 검거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삼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외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한일 간 불상 소유권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심에서는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330년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서삼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간론지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 시효 20년이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크게 반발하며 20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효 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불상을 우리가 2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 거 되는 거네. 취득 시효를 따진다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중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판결을 두고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한국 사법부의 반일 무죄 흐름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이 이런 문화재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최근 도쿄 국립박물관 관장이 일본 박물관은 문화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 관장이 긴급기고 이대로는 국보를 지킬 수 없다. 도쿄 국립박물관 관장이 국민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해 화제가 됐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습니다. 후지와라 관장은 재무관료에게 문화재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와 후세에 이어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일본의 국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는 일본 최다인 국보 89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일본의 국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코토 관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에너지 위기를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치솟는 가운데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기, 난방 예산 2억 엔에 배가 되는 4억 5천엔이나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코토 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로부터의 교부금이 연간 약 20억 엔에 불과한 작은 예산 규모로 연간 약 2.5억 엔을 더 부담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강열비 부족분을 작년 가을 추경 예산에 포함시켜달라고 문화청에 요청했고 문화청이 재무부에 절충안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에 걸쳐 전해진 문화재는 온도와 습도에 취약해서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열화한다. 일본 역사의 증거가 되는 재산을 소실할 수 있다. 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박물관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도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의 구관은 지어진 지 150년이나 됐습니다. 신관 역시 60년이나 지나 낡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관련 비용조차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코토 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다량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박물관뿐인데 그 역할을 중시하지 않으며 재무부가 추경 편성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정부에서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일본의 국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쿄 국립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 박물관들은 더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많은 곳의 예산을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예산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은 이런 귀한 문화재를 보관할 능력이 안 되니 일본이 보관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재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일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불상 역시 보관되어 있던 대마도의 절이 무인절로 불상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상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은 문화재를 보호하며 관리할 능력이 안 됨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국경 낙도에 있는 사원 보호 및 방범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도서지방의 사찰 소멸은 급속히 진행돼 빈절이 늘어나면 앞으로 이런 도난도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종교 분리를 내걸고 특정 종교단체에 자본을 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지만 사찰 보물 도난은 국익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나 행정부가 나서서 문화재를 지키지 않으면 점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몇 년 전 같으면 이런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견해와 민의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이야말로 방심할 수 없다. 매우 위태롭게 흐르기 쉽다. 과거의 황당한 판결은 한국 내 민의에 휩쓸려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본 쪽이 불교색이 더 강하니까 일본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최근에 도난품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소중히 다루길 바란다. 도난돼서 한국에 있는 불상은 사실상 일본 소유, 반환하는 게 당연하다. 반환 후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 일본이 강탈했다면 그 증거를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판결이 180도 바뀌는 걸 보면 정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것과 동시에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했다. 불교 전례의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불교 2000년의 역사성은 대충 성립된 것이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말하는 역사에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극심한 불교 탄압으로 부석사가 소멸되었던 확실한 기록이 있다. 역사 통설부터 뒤집을 절이 당시부터 계속 존속했음을 역사학회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